네, 방금 소개받은 김경배입니다. 저는 DPF를 우리나라 처음에 실험할 때, 지금 그 실험하는데 거기에서 그 캡틴으로 계신 분이 제 옆에 있던 분인데, 이 초기에 개발하고 적용할 때에서부터 제가 쭉 지켜왔기 때문에 제가 물론 제 개인적인 판단입니다만은 그 문제점이나 이런 거에서 좀 지적을 좀 하러 나왔습니다, 이 자리에. 일단은 좀 바꿔주실까요? 다음. 네. 예. 그게 이제 우리가 2004년부터 DPF 장착을 시작했는데요.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환경부가 생각을 하면 바로 실천에 옮깁니다. 그 안에 시범사업이라는 좋은 명분도 있지만은 당시 그 400억으로 이제 시장을 했고요. 그러던 이제 DPF가 지난해 환경부한테 제가 이번에 확인해 봤더니 79만 1259대 정도 확실히 얘기가 아닙니다. 정도 장착을 했다. 그리고 올해는 이제 DPF 장착이라는 용어를 쓰지 않고 5등급 차량, 지금 도심에 들어오지 못하게 차단하는 그 차 대상으로 볼 수 있는 95만 대를 추정하고 있다고. 보조금 사용 금액은 2004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1조 3천억 정도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제가 이제 내용은 계속 나오겠지만요, 그냥 맞지 않게 제 생각대로 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DPF를 장착하게 된 것은 매연 때문에 도저히 안 되겠다. 뒤에 디젤 엔진은 그렇다고 버릴 수도 없고 계속 쓰긴 써야겠는데, 그리고 또 이제 중앙차로제가 막 생기고 이러다 보니까 사실 정류장에 서 있다 보면 매캐한 냄새, 여러 가지 그런 문제점이 많았죠. 예를 들어서 일본의 가와자키 현에서는 고속도로가 생겼다 그래가지고요, 그 주민들이 국가를 상대로 해서 손배도 청한 적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나라에서도 세브란스 병원에 계신 모 교수님이 앞장서서 한 몇 년 동안 하더니 요즘은 그런 운동이나 나서서 이렇게 위험하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없더라고요, 이 의학계에서는. 하지만 문제는 계속 있었죠. 그래서 DPF 장착을 해서 마지막 나오는 부분에서 이제 처리를 해서 없앤다, 그 얘기인데, DPF의 단점은 뭐냐면 벌집형이라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게 독일로 만든 아주 미세한 구멍이 뚫린 격자형의 그 담체예요. 근데 이제 엔진에서 매연이 시커멓게 쏟아지는데 그것이 담체를 통하면서 거기서 이제 엔진 연료에 의해 가지고 그것이 타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올 때는 결론은 검댕이가 아닌 이제 일반 물질로 나오게 돼 있는 거죠. 근데 이것이 이제 주행 속도나 또 너무 추운 겨울에 저속으로 하게 되면은 이게 제대로 반응을 못 해가지고 적체가 됩니다. 그게 되면은 이제 배기압도 떨어지고 차량 출력도 떨어지고 나중에는 그것이 숯불처럼 그런 현상을 인해서 타버립니다, 도기가. 그러면 이제 못 쓰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를 이제 막기 위해서 크리닝이라는 걸 일정 기간에 하고 있고, 이런 문제가 생기니까 이제 출고차에는 자동으로 이제 버너를 달아갖고 태워주는, 순환해서 강제로 태워주는, 온도를 올려주는 그런 상황이 됐죠. 근데 이제 이 버너를 이제 좀 쭉 올려 한번 주실래요? 좀 더 계속 좀 지나봐 주세요. 바로 전이요, 전전. 지금 이 그림이 뭐냐면요, 저기 이제 프레이가 되는 건데 저렇게 달리다가 갑자기 매연이 쏟아집니다, 차 뒤에서. 그래서 걔가 계속 촬영하고 쫓아가 봤더니 일정 구간 벗어나니까 매연이 안 나와요. 저 경우는 DPF가 고장이 났든가 다른 어떤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일부러 그 사람이 그 강제로 순환시키다 됐든가, 그래도 강제나 아까 말씀드린 버너용으로 해서 그것을 태워준다면 그때는 CO2하고 이 수증기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연무 현상 비슷하게 그런 투영되는 그런 그림자만 생성될 뿐이지 저런 시꺼먼 건 안 나오거든요. 그 옆에 있는 건 또 뭐냐면 대형 트럭에 들어가는 겁니다. 굉장히 크죠, 사이즈가.
저거를 원래는 이제 가열을 시키고 에어를 컴프레싱 해가지고 불어내고 이렇게 해서 크리닝을 해가지고 장착을 해야 되는데 저 길에다 놓고 뿌리는 장면입니다. 저게. 그러니까 DPF를 장착하면 뭐 합니까? 크리닝을 저런 식으로 한다면 다시 다 뿌려버리는 격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해왔는데 제가 여기서 좀 지적하고 싶은 건 뭐냐면 우리나라만 진짜 뭐 다른 나라도 물론 다 조사한 건 아닙니다만 우리나라만 대기환경 보존법으로 DPF 장착을 의무적으로 해놓고 지원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아까 우리 이호근 교수가 지적했듯이 90%는 뭐 국가하고 지자체에서 주고 10%는 자부담입니다. 근데 처음에 가격이 800만 원대였어요. 저게 왜 비싼지는 몰랐습니다. 그때 거기 뭐 여러 가지 귀금속이 들어가서 비싸다 이 정도였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이 계속되면서 보니까는 결론은 상술이 어떤 거를 편법을 자아놨냐면 예를 들어서 백마진을 주는 거예요. 야, 너한테 10% 다시 돌려줄 테니까 우리 거 다뤄. 왜? 그만큼 많이 남으니까요. 그러니까 이런저런 문제 때문에 감사원 감사도 받았고 그래도 잘 살아남아서 하고 있어요. 근데 지지난해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또 고발을 들어갔습니다. 니네들이 너무나 가격을 올려서 편법을 하고 그다음에 이 상거래상에 편취를 한다. 그런데 그 사건이 아직도 경찰 손에 있어요. 발표는 안 됐으니까 그것이 사실인지 아닌지는 아직 확인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뜨거운 감자고 상술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됐느냐? 저는 이렇게 봅니다. 뭐냐면 제가 10년도에 일본에 이제 교토하고 오사카를 갔습니다. 그래서 버스 업체를 방문을 해서 우리나라도 DPF를 하는데 당신의 나라는 어떻게 하느냐? 그랬더니 우리는 우리 돈으로 만일에 도쿄나 어디를 중심부로 들어가려면 우리 돈으로 장착을 해야 된다. 우리는 공짜로 해주는데 왜 니는 자부담하냐? 그 자기네 법이랍니다. 그게. 근데 좀 더 이번에 확인해 봤더니 거의 다 일본이나 이런 타국들은 그 조례로 되어 있습니다. 조례. 우리만 법이죠. 그게. 법이면서 돈을 90% 주는 거죠. 사실상 지금 90% 주는지 100% 주는지 그건 아무도 모릅니다. 확인 안 됐으니까. 이런 상태인데 여기서 좀 더 제가 또 하나 걸고 넘어진다면 예를 들어서 자동차가 보통 버스니 이런 것들을 보면 10년입니다. 차량이. 10년 지나면 이제 폐차를 시킨다든가 이제 도태돼야 되거든요. 그럼 어떤 차가 10년을 살 수 있다고 보면은 5년 정도 살아보니까 뭐 내연기관이라 이게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서 매연도 펄펄 나오고 그래요. 그럼 이거를 뭐 국가라도 앞서서 이거를 빨리 안 하면 안 되니까 국민들의 건강도 나쁘고 뭐 세계적으로 문제가 되니까 그럼 이걸 우리가 하자. 거기까지 좋습니다. 그럼 그것이 시작한 5년 후면은 10년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그 차는 문제 있던 차는 폐기가 된 것으로 봐야 됩니다. 근데 이것이 계속 악순환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러면 계속 잘못 만든 차를 정부가 돈을 대주고 또 국민의 혈세로 뭐 잔치하는 거나 다름없지 않습니까? 몇몇 사람들은 그 장치를 만들어서 돈을 벌고. 그러니까 이것이 좀 잘못됐다는 거죠, 제 생각에는.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나오게 됐고요. 하여튼 뭐 내년 정도에는 안 한다는 얘기는 있지만 사실상 가봐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뭐 환경부로 취업한 지 꽤 오래됐고 하지만 환경부의 그 특히 말하는 탁상 공론하는 볼펜 그 직원 그 공직자들은 잘 몰라요. 왔다 가는 자리입니다. 그럼 진짜 아이디어면 진짜 기술자는 어디냐? 그 산하에 있는 교통환경연구소입니다. 근데 법을 바꿀 때나 뭐 할 때 그분들의 그 입장을 반영 안 해요. 자기네끼리 뭐 예를 들어서 자동차 대외 협력팀하고 어떻게 해서 법을 만들고 이러다 보니까 장족의 발전이 없었죠. 근데 지금은 세계가 지켜보고 우리가 이미 탄소 중립이니 2030이니 2050이니 먼저 선제적으로 얘기했기 때문에 이제는 이제 마음대로 할 수 없겠죠. 근데 너무 늦었다는 얘기죠. 이런 처방을 이미 10년 전, 20년 전에 내렸어야 되는데 지금은 이제 뭐 다 오픈된 세상에서 더 이상 어떻게 할 수는 없겠지만 하여튼
가급적이면 자동차를 물론 전기차로도 트럭까지 만들 수 있다, 그런 얘기는 있습니다. 가설은 있는데 실적으로 경유의 엔진이 필요한 거는 이 대형차, 힘을 요구하는 차, 지구력을 요구하는 차에 필요하다고 봅니다. 근데 이게 또 하나 좀 터무니없는 얘기가 뭐냐면, 지금 그 선박, 친환경 선박이라고 또 나왔는데, 친환경 선박에 지금 이 육상에서도 문제가 되는 DPF를 장착을 해서 승인을 해줬습니다. 그럼 그것이 보여주기식인지, 진짜 그 선박에 대형 진짜 집착한 피스톤도 있다 그러던데, 거기에서 얼마나 큰 걸 가서 저걸 다루면 그것이 막히게 되면 어떻게 할 것이며, 해상에서 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이렇게 그냥 보이고 단 것만 찾아서 하다 보니까 성과 위주로 모든 것이 가는 것이 아니냐. 책임지는 사람 없다. 2030 얘기했지만 앞으로 8년 정도는 살겠죠. 그 공무원들이 입소하는 사람들인데, 50년 2050은 보장은 못하죠. 그분이 세상에 있을지. 그럼 누가 책임지느냐? 책임 사람도 없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